자, 이제 감가상각비 계산 조금 더 까다로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기중취득이에요. 사실 유형자산을 누가 1월 1일 날 사고 12월 31일 날 삽니까? 기중에 사죠. 그럼 기중에 사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기중에 산 날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하면 그날부터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1년치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7월 1일 날 유형자산을 취득했다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만 감가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감가상각비의 차이가 존재할 겁니다. 그 얘기를 볼 건데 우리 교재에 있는 말 주저리 써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랑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그래서 뭐 볼 거냐면 바로 예제 2번 볼 거예요. 음, 음. 지금 교재 앞에 있는 얘기들은 다 요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예제를 보고 저랑 해볼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시험에 요 정도 나올 수 있어요. X 2년도의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자, 문제 보시면 이렇게 X 1년도랑 X 2년도가 있는데 X 1년 5월 1일 날 취득했대요. 200만 원을. 그럼 X 1년도에는 몇 개월만 사용한 거예요? 5월 1일부터 사용했으니까 8개월만 사용했겠죠. X 1년도에는. 그리고 X 2년도에는 마저 12개월 사용했겠죠. 요 경우에 각 상각 방법별로 X 1년도와 X 2년도의 감가상각비를 구해볼 건데 시험 잘 나옵니다. 일단 보시면 정액법일 때 한번 해보죠. 쓰지 말고 1번 정액법이니까 정액법일 때 X 1년도의 감가상각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취득 원가가 200만 원이고요. 잔존 가치가 20만 원이죠. 그럼 180만 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있고 내용 연수가 3년이면 나누기 3 해주시면 돼요. 다만 X 1년도에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만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여기 뭐 해주셔야 돼? 12분의 8 한 금액으로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어차피 X 2년도에는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X 2년도에는 취득원가 200만 원이고 잔존가치 20만 원인 건 똑같은 데고 내용에서 3년인데 X 2년도에는 11개월 동안 다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별도로 12분의 12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취득한 첫 해만 이렇게 사용한 월수를 고려하는 방법을 월하일 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액법 같은 경우에 기중에 취득했다고 하면 취득한 첫 해만 월하일 상각의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 연도부터는 월하일 상각의 이슈 이런 게 없습니다. 자, 이중체감법 볼게요. 이중체감법. 그럼 이중체감법을 보면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나 봐요. X 1년도의 감가상각비를 보면 이중체감법일 때는 취득 원가가 200만 원이고 이중체감법이나 정밀법은 기초 취득 원가 빼기 기초 감가상각 누계. 다른 말로 기초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잔존 가치가 있더라도 200 빼기 0 되고 여기 뭐 해주시면 돼요? 3분의 2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뭡니까? 8개월 취득했으니까 12분의 8 이렇게 오겠죠. 여기까지요. 그러면은 X 2년도에 1년도의 감가상각비가 888, 889 나올 거예요. 그럼 얘 이중창합법은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하면 돼요? 기억나요? 정밀법이나 이중창합법은 기초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기중에 취득했던지 월할 상각을 했던지 이런 게 의미가 없고 나는 무조건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하면 올해 내가 원하는 감가상각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창합법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연도에는 취득 원가가 200만 원이고 전년도에 아무튼 월할 상각을 했던 말건 간에 전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888, 889 생겼으니까 요게 X2년 초에 기초 장부 금액이 되겠죠. 여기다 뭐만 해주시면 돼. 3분의 2만 하면 돼요. 그럼 감가상각비가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죠? 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우리 좀 알아야 되는 게 교재 앞 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다른 시험은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X 1년이고 여기 X 2년이고 여기 X 3년인데 X 1년도에 취득원가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대. 상각률이 20%예요. 언제 취득했냐면 X1년 9월 1일 날 취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X2년도의 감가상각비가 20 나왔대요. 그랬을 때 X3년도의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다른 시험은 꽤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시험도 이제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률법이나 이중창합법은 기초 장부금액의 상각률을 곱해서 상각비를 구하지 전년도에 원래 얼마 주고 샀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은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률법이나 이중창합법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기초 장부금액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X2년 초에 기초 장부금액이 있을 건데 여기다 상각률 20% 곱하면 그게 뭐가 나온다고요? 그게 감가상각비가 20 나온다고요. 그럼 기초 장부금액은 얼마가 있어요? 100이겠죠. 그래서 X2년 초에 얼마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삼각해서 장부금액이 100원 있었고 X2년도에 감가상각비로 또 20원 나온 거예요. 그럼 X3년 초에 장부금액 얼마 나옵니까? 80 나오죠. 그럼 X3년도에 감가상각비 어떻게 하면 돼? 전전년도인지 기중에 취득했던지 안 취득했던지 그런 건 관심이 없고 그냥 정률법이나 이중창합법은 이런 경우에 기초 장부금액에다가 상각률 때리면 그게 감가상각비라고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중창합법은 요거 문제 자체를 푸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이제 나와 있는 그림, 요 그림이 제가 지금 써드린 그림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 유형의 문제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그럼 실제로 시험은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실제로 시험은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 신기하게도 실제 시험은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만 우리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보셔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연수합계법 보시면 나 봐요. 연수합계법이 다른 감가상각 방법이랑 차이가 뭘까요? 연수합계법만 12개월에 한 번씩 상각률이 변한다고요. 다른 건 상각률이 고정이거나 다 고정이지. 하지만 연수합계법만 12개월에 한 번씩 상각률이 변동해요. 그럼 봐봐요. 내용회수가 3년이면 1부터 3까지 다 더하면 6분의 3이죠. 그럼 6분의 3의 상각률이 12개월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X1년도에는 8개월밖에 못 썼죠. 그럼 그 다음 연도에 마저 4개월을 써야 돼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나서 X2년 5월이 되면 6분의 3의 상각률을 12개월 다 썼기 때문에 이젠 6분의 2의 상각률을 마저 8개월 써야겠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X1년도의 감가상각비를 보면 취득원가 200만 원이고 잔존가치 20만 원인데 상각률이 6분의 3이죠. 몇 개월 동안 썼어요? 8개월 동안 썼으니까 12분의 8 될 겁니다. X1년도에는. 하지만 X2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돼요? 두 개로 나눠주셔야 돼. 왜냐면 6분의 3의 상각률이 아직 4개월 남아있거든요. 이거 다 쓰고 다음 상각률로 넘어가야 돼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X2년도에는 200만 원 빼기 20만 원 한 거에 6분의 3 상각률 아직 4개월 남아있는 거 쓰고 그리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다가 다음 상각률 6분의 2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8개월이 남아있겠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연수합계법 이게 기중에 취득하는 월할 취득 같은 경우, 월할 상각 같은 경우에는 연수합계법으로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뒤에 문제도 요게 많아요. 괜찮을까요? 요 정도는 연습하셔야 돼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감가상각비까지 봤고요. 넘겨보시면 재밌는 게 있는데 그럼 우리 지금 계속 보시면 우리 유형자산의 정의 받고 인식으로 가서 인식 기준 받고 그 다음에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측정을 봤는데 측정에는 최초 측정이 있고 후속 측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배웠고 요거는 원가, 요거는 감가상각비 배웠고요. 다시 뭐 할 거냐면
요 최초 측정으로 가서 좀 신기한 유형들의 최초 측정을 볼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정부 보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구 충당 부채가 있습니다. 복구 충당 부채랑 정부 보조금을 보면 우리 시험에 정부 보조금이 최근에는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정부 보조금 문제가 이렇게 꼭 한 문제씩 나왔다고요. 정부 보조금을 좀 아셔야 되는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안 할게요. 정부 보조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기업들이 굉장히 국가 발전에 좀 도움이 되는 업종을 하고 있어요. 뭐 반도체가 됐던 뭐 여러 가지가 됐던. 근데 이렇게 있는데 필요한 기계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대. 그럼 정부가 돈을 대준다고요. 이런 것들을 정부 보조금이라고 해요. 최근에 가장 했던 거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진짜 저도 서울 살지만 제가 옛날에 뭐 광주은행 같은데 이런데 세무조정 나가고 했다고요. 클라이언트로. 그럼 광주에서 사실 제일 큰 기업이 광주은행이고 막 이랬어요. 지방 광주 정도만 내려가도 큰 도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없다고요. 그럼 일거리가 없으면 도시가 자력으로 좀 성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의 일환으로 야 대기업 니네들 본사 지방으로 옮기면 내가 좀 지원해 줄게 한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카카오가 제주도로 다음이 잠깐 제주도로 갔었잖아요. 그럼 제주도로 가게 되면 정부가 야 너 제주도에 땅 사고 건물 사야 되지? 그거 내가 돈 좀 보태줄게 한다고요. 이런 것들 뭐라 그래요? 정부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뭐 볼 거냐면 아주 쉽게 기업이 유형자산을 사는데 유형자산을 살 때 정부로부터 돈을 좀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건지를 볼 건데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기합니다.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만 표기해. 그래서 저희 교재 보시면 자산차감법, 이연수익법 있는데 이연수익법 나와 있는데 문제 보시면 우리는 자산차감법만 기억하시면 돼서 여기 보면 여기 자산차감법을 사용할 때와 이연수익법을 할 때 나와 있는데 IFRS는 자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을 모두 인정하지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자산차감법만 인정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교재에도 자산차감법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랑 요 사례 정도만 해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 유형자산을 샀는데 그중에 일부의 돈을 정부로부터 받았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볼 거예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자산차감법만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쉽습니다. 문제 보시면 X1년 초에 정부로부터 설비를 구입하는데 자금 20원을 보조받았고요. 기량치 100원짜리 샀는데 요거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 빵이래요.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라고 합니다. 봐요. 그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일단 X1년 초에 현금이 20원 들어왔고요. 이쪽에 뭐가 와? 정부 보조금이라는 계정으로 20원을 써요. 선생님, 그럼 이 정부 보조금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정부 보조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기를 해요. 와닿지 않죠? 무슨 소리냐면 여기 그럼 현금 100원 주고 기계장치를 100원 주고 샀대요. 이렇게. 그럼 이게 BS에는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재무상태표에는 X1년 초에 이렇게 표기가 돼.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기계장치 100원 오고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정부 보조금이 20원 이렇게 온다고요. 그럼 장부금액 얼마 나와? 80원. 그럼 이거 읽으면 어때요? 이 기업이 100원짜리 기장치를 샀는데 정부로부터 받은 돈이 20원 있어서 실제 자기 돈 들어간 건 80이구나. 이렇게 표기하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자산차감법이라고 합니다. 봐요. 그럼 우리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기장치의 취득 원가는 얼마예요? 100원.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정부 보조금 얼마 있어요? 20원. 그럼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80원. 이렇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 기말에 무슨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X1년 말에 회계 처리를 보면 감가상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잔존가치가 0이고 내용에서 5년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대요. 그럼 이때 감가상각비 얼마 나와요? 잔존가치 빵, 내용에서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니까 감가상각비가 20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 얼마 나와요? 80 나오게 될 거예요. 요거 회계 처리해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걸요?
감가상각비 20, 감가상각 누객 20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야, 너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20원이나 잡았더라? 감가상각비를. 근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1,000원인데 그중에 20원은 네 돈 쓴 거 아니잖아. 그중에 20원은 네 돈 쓴 게 아니니까 이건 정부 보조금이잖아. 그럼 네 돈 쓴 게 아니라 정부 보조금 쓴 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면 안 되지. 이 논리예요. 저도 알아요. 사실 이거 말고 정부 보조금의 수익 인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 시험 목적상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최단 기간에 가장 효율적이니까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야, 너 100원을 기준으로 20원 비용 처리했는데 100원 중에서 20원은 네 돈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4원만큼은 비용 잡지 마. 그리고 그거는 정부 보조금과 해당하는 거니까 자산의 차감 계정 정부 보조금을 4원 차감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고 했다고요. 괜찮을까요? 신기하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얼마 나와요? 4원 나와서 정부 보조금도 16원 줄어요. 그럼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는 16원 되겠죠? X1년 말에 BS 그려보시죠. 그럼 X1년 말에 BS 그려보시면 이거 우리 시험에 BS 모양을 다 줬기 때문에 BS 모양은 그릴 줄 아셔야 돼. 기장치 얼마 나와요? 100. 정부 보조금 얼마가 돼요? 16.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있어요? 20 있잖아요. 20 나오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64원이 기장치의 장부 금액이 될 거라고요. 그럼 우리 시험에 뭐 물어볼까요? 감가상각비 계산될 금액이 얼마냐? 장부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그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야매로. 실제로 정밀법이나 이중차감법은 이 방법으로 풀 수 없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면 정액법, 연수합계법도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정액법을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처음부터 80원짜리 자산으로 보면 돼요. 어차피 100원짜리 샀지만 20원 정부 보조금이기 때문에 80원만 내 돈이라고요. 그럼 이 80원을 기준으로 잔존가치빵 내용에서 5년으로 감가상각하면 돼요. 그럼 감가상각비 얼마 나와요? 이거 5년 하면 16원 나오죠. 그럼 장부금액 얼마예요? 64원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감가상각비가 16원, 장부금액이 64원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보조금이 나오고 정부보조금에서 이 정부보조금을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해서 올해 계산할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굳이 뭐 힘들게 요거 회계 처리하고 BS 그릴 필요 없이요. 기계장치에서 정부보조금을 뺀 요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면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을 쓴다면 취득 원가에서 정부 보조금을 뺀 금액을 유형자산으로 보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감가상각비도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도 똑같아진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근데 문제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여기 들어갈 숫자를.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리면 이거야. 이걸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면 되는데 이걸 좀 궁금해할 거예요. 매번 이 식 쓰기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우리 시험은 정액법만 나오니까 이 금액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줄 아세요? 요 금액도 요 유형자산의 상각률 곱해주면 돼. 그럼 정액법이고 내용횟수가 5년이니까 요 금액에도 바로 20년 나누기 5 하면 요 금액이 나와요. 괜찮을까요? 이거 증명하라면 증명할 수도 있어요. 요거 봐요. 요거 정액법이라면 감가상각비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거에다가 정액법이라면 내용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돼? 요게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 빼고 정부 보조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요렇게 생각되니까 결국 정부 보조금 상기하는 금액은 정부 보조금을 내용횟수로 나눈 금액이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요 금액도 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문제 보면 막 이런 거 빵꾸 툭 놓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정부 보조금은 상각률을 나눠주면 나온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요 정도 회계 처리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가다 문제에서 처분 손익 물어볼 때도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돼. 복잡한 회계 처리 하지 마. 제발 복잡하게 회계 처리 하지 마세요.
이러고 나서 X 2년 초에 70원에 판대. 처분 손익 얼마예요? 아니 보세요. 어차피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64원이라고요. 64원짜리 74원 받고 처분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이득 봤어요? 6원 이득 받겠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 정부보조금은 교재 나와 있는 그림이랑 추가해서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제가 얘기했던 거. 첫 번째로 뭐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기하는데 해서 BS 모양 이렇게 된다. 두 번째로 단순히 감가상각비나 기량치의 장부 금액을 물어본다면 처음부터 정부보조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정부보조금이 매년 상계되는 금액은 정액법이라면 얘를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만요. 일단 여기까지 좀 연습을 해보시고 댁에서도 요 문제만 좀 연습해 보시고요. 뒤에 가면 계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걸로도 같이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밑에 보시면 써있죠?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은 뭐 이렇게 처음부터 취득 원가에서 전부보조금을 빼서 계산하면 된다.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정률법이나 이중차감법은 이 방법을 안 쓴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에 정률법이나 이중차감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회계사 정도 배워야 나옵니다. 나오면 어떡하려고? 나오면 틀리셔도 풀 거 많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 복구원가입니다. 이것도 사실 옛날에는 제가 말로 그냥 한 줄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말로 한 줄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이 요즘에는 이 복구원가도 계산 문제가 나올랑 말랑해요. 이 얘기를 잠깐 해보면 여러분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유형자산은 뭘까요? 복구원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정보보조금 끝났고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유형자산은 뭘까요? 이런 100이면 100 커피기계 얘기하는데 인테리어가 최대 유형자산이에요. 인테리어 유형자산이죠? 사업, 영업활동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죠? 눈에 보이죠? 1년 넘게 사용하잖아. 그럼 유형자산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스타벅스는 자기들이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임차해서 들어와 있다고요. 근데 인테리어 했다고. 그럼 나중에 이 건물 임차 기간 끝나서 스타벅스 건물 뺄 거래. 건물에서 스타벅스 지점 뺄 거래.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저희 인테리어 너무 멋지게 놨죠? 다음 분을 위해서 남겨놓고 갑니다. 이게 안 돼요. 인테리어 싹 뽀개놓고 나가야 된다고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복구 원가라고 그래요. 저희 해커스도 학원 운영하는데 강남에 저희 해커스 스트리트 있잖아요. 학원 진짜 많은데 해커스 건물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해커스 임차 기간 끝나고 나면 나갈 때 이거 건물 다 뽀개놓고 나가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 복구 원가라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내가 건물을 임차해서 2년 동안 사용할 거래요. 인테리어 하는데 100원 썼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거 건물 2년 후에 건물 뽀개는 데 들어가는 인테리어 뽀개는 데 들어가는 예상되는 복구 원가가 50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럼 얘는 나중에 장사 다 끝나고 장사 접었을 때 50원 쓸 건데 그때 돈 쓸 때 비용 처리하면 이게 와구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안 될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아니 2년 동안 인테리어 사용해서 돈 벌 때 비용 잡아야지. 이때 돈 쓴다고 이때 비용 처리하면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가 우리 이걸 했어요. 어떻게? 일단 아무튼 2년 후에 50원을 쓴다는 거잖아. 적절한 이자율이 10%라면 요 50원을 이자율 10%로 현재가치 평가하자 이렇게 한다고요. 이건 우리 배웠으니까 이자 빼는 거. 그럼 이거 현재가치 평가하면 대략 41원쯤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원상복구할 때 충당하기 위해서 내가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계정명을 복구충당부채라고 잡습니다. 원상복구하는데 충당할 의무가 있는 부채. 어렵지 않죠? 그래서 X 1년 초에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한다면 인테리어 하는데 돈 얼마 썼어요? 현금 100원 썼지. 그리고 미래에 원상복구할 때 들어갈 돈을 미리 현재가치로 인식해서 부채 잡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복구, 충당,
부채 현재 가치는 제가 저번 시간에 가르쳐 드렸으니까 41원. 그럼 나는 인테리어라는 유형 자산을 취득하는데 지금 현금으로 100원 내고 2년 후에 50원 낼 걸 현재 가치 평가에서 41원을 부채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유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도 내고 부채도 부담하니까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는 얼마? 141원이 돼요. 이렇게. 괜찮을까? 이렇게. 그럼 봐봐요. 그림을 그려볼게. 예상되는 복구 원가가 50원 있었는데 이걸 현재 가치 평가에서 41원이 복구 충당 부채가 됐어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 하는데 100원을 써서 유형 자산이 141원이 됐다고. 그쵸? 그럼 난 이제 뭐 해줘야 돼? 2년 동안 요 141원을 비용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2년 후에 예상되는 잔존 가치가 0이라고 할게요. 어렵지 않죠? 우리 시험에 요거도 물어볼 수 있어요? 옛날에 요거만 물어봤어. 요거만. 말로만 그것도. 근데 요즘엔 이렇게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봅시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때 돈 쓸 걸 사용하는 기간 동안 수익과 대응시켜서 비용 처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때 돈 쓸 걸 미래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부채로 잡은 다음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얹어준다는 거죠. 그럼 정말 수익과 비용이 잘 대응되는지 봅시다. 일단 뭐 해줘야 돼요? 해당되는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비로 매년 비용 처리가 되겠죠. 그럼 2년 동안 비용 처리하면 정액법이고 잔존가치가 0이라면 감가상각비가 70.5원? 70.5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X 1년 말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X 1년 말에 회계 처리 보면 감가상각비가 70.5원 나오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70.5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우리 여기 뭐 해주셔야 돼, 이쪽은? 여러분 현재가치 평가했대요. 현재가치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자 뺀 돈. 그럼 시간이 경감에 따라 뭐 붙여주셔야 돼? 이자를 더해주셔야 돼. 그럼 우리 여기 뭐 있습니까? 부채가 늘어나니까 이자 수익이 아니라 이자 비용이겠죠? 매년 복구 충당 부채를 늘려주는 이자 비용을 잡아줘야 돼요. 현재가치. 우리 이 현재가치는 이자 비용 어떻게 잡아준다고 그랬습니까?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잡아준다고 그랬죠. 유효이자율법이 뭔데요? 기초장부금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이 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41원에 이자율 10% 곱하면 이자 비용 얼마 나와? 4원 나오게 돼요. 그럼 회계처리상으로 보면 이자 비용으로 4원 나오고 복구 충당 부채가 4원 늘어나게 돼. 왜? 이때쯤 되면 내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50원까지 모아줘야 되거든요. 괜찮을까요? 두 번째 연도는 어떻게 돼? 45원의 이자율 10% 곱해서 이자 비용이 5원 나오게 됩니다. 그럼 X 2년 말에도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겠죠. X 2년 말에 똑같이 감가상각비 70.5원, 감가상각 누계액 70.5원, 이자 비용 5원, 복구 충당 부채 5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봐봐. 여기까지 오게 되면 복구 충당 부채는 50원까지 오게 되고 유형 자산은 다 감가상각돼서 장부 금액이 0이 되겠죠. 그 2년 동안 보세요. 2년 동안 비용 처리한 금액을 보면 X 1년도에는 74.5원이 비용 처리됐고요. X 2년도에는 75.5원이 비용 처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렇게 놀래지 마. 요거 비용 두 개 합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요거 두 개 합하면 150원 나와요. 이 150원이 뭔데요? 이때 돈 낸 금액이랑 이때 돈 낸 금액. 그럼 내가 실제로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100원 지출하고 나중에 원상복구할 때 50원 지출할 걸로 예상해서 이 150원을 2년 동안 일부는 이자 비용으로 일부는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해서 2년 동안 돈 쓴 것만큼 다 비용 처리가 됐죠. 그럼 2년 동안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겠죠.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가 복구 충당 부채를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게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올까요? 시험 문제는 첫 번째로 말문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형자산의 최초 인시 시점에 예상되는 자산의 복구 원가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뒤에서 배울 겁니다. 충족한다면
유형자산의 최초 원가에 가산한다. 요 문구 나올 수 있어요. 옛날에 이거 가산하지 않는다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그린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유형자산 기말의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물론 그림을 보면 그림에는 내용에서 종료 시점에 이 얘기도 나와 있지만 이것까지는 좀 아직 모르셔도 우리 시험에 이것까지는 좀 그렇고 여기까지만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복구충당부채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좀 전에 줄거드렸던 말문제 문구 복구충당부채의 현재 가치만큼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된다. 이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 해당되는 유형자산 때문에 X1년도에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 금액은 얼마냐, 혹은 X1년도나 X2년도에 비용의 합계는 얼마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그림만 좀 그려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우리 현재 가치 앞에서 얘기했고, 이거 감가상각비 좀 전에 얘기했고, 내가 돈 쓴 금액에다가 복구충당부채의 현재 가치만큼을 가산해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만든다. 이거 하나만 사실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필기를 해놓으시고요. 우리는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2번 문제. 2번 문제. 사연수 예제 2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연도별로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의 합계만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보시면 X1년 초에 해안 구조물을 취득해서요. X3년 말까지 쓸 거래요. 근데 X3년 말에 예상되는 복구 원가가 30만 원 들어갈 거로 봤고요. 요거 현재 가치 평가할 때 활용되는 이자율이 10%래요. 근데 현재 가치 평가에서 22만 5,339원, 393원 나왔대요. 그럼 X1년 초에 복구 충당부채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22만 5,393원 나왔대요. 그거 외에도 유형자산 취득하는데 돈 얼마 썼다고요? 974, 607 썼대요. 그럼 이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얼마가 돼? 계산하면 120만 원 나오게 되고요. 요거 잔존 가치가 얼마? 0이기 때문에 자산이 3년 동안 요렇게 내려가게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얼마라고요? 요거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돼. 그림만. 교재에는 그림이 없는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림 그리잖아요. 그림만. 회계 처리는 교재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자, 그럼 우리 X1년 해보죠. X3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X1년 보면 X1년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내용에서 3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한다고 했으니까 감가상각비는 40만 원 나올 거예요. 교재에는 X3년까지 물어봤지만 X2년까지만 볼 거예요. 답도 X2년까지 나와 있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자 비용 계산해야겠죠? 이자 비용 어떻게 돼? 복구충당부채 기초장부금액에 이자율 때리면 되니까 2, 5, 3, 9 이자 비용 나올 겁니다. 실제 우리 시험이었으면 뭐 X1년도에 비용의 합계는 얼마냐? 여기까지 물어본다니까요. 조금 더 오버해서 X2년도 볼까요? X2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될까요? 40만 원 되겠죠? X3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이자 비용이? 봐봐요, 여러분. 요 금액을 뭐라고 그러냐면 회계처리 보시면 이자 비용 22539 나오고 대변에 그만큼 복구충당부채를 22539 늘리기 때문에 이자 비용 혹은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이라고 그래요. 요 금액만큼 복구충당부채가 증가한다고요. 그럼 기말에 X1년 말에 복구충당부채는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이 되겠지.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의 이자율 때린 금액이 X2년도에 복구충당부채와 관련된 이자 비용이 될 겁니다.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에 이자율 10% 때리면 이자 비용이 얼마 나오냐면 2, 4, 7, 9, 3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X2년도의 비용의 합계는 요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교재에는 회계 처리도 해놨지만 회계 처리보다 실제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그림 그려서 푸시는 게 제일 간단하실 겁니다. 괜찮을까요? 옛날에는 이 부분을 제가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아예 강의도 안 했는데 최근에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이 부분도 정말 최소한으로 얘기했어요. 사실 저희 시험이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이었으면 정보보조금이랑 복구충당부채 이거 다 합치면 꽉꽉 채워서 한 5시간 수업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최소한으로 줄여서 수업을 했는데
최소한 요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시고 뒤에 있는 문제로 저희가 연습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이번 강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